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싱글 페이지를 완료한 거 맞나? 네, 완료를 했습니다. HTML을 일단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CSS를 잡아보는 걸로 할게요. 자, 지금 화면이 인덱스 HTML이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페이지 만들었고요. 포트폴리오 페이지는 어제 솔팅까지 하는 것까지 기능상으로는 다 작동하게끔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두 개, 세 개 페이지가 더 있겠군요. 포토샵을 보면 지금 홈페이지 한 거고,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인덱스 HTML 짠 거고,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면 포트폴리오에 싱글이 있군요. 그러면 포트폴리오용 싱글이 있어야 되겠고, 싱글 HTML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컨택 페이지 만들어야 되고, 다음 about HTML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복잡할 걸로 예상되는 건 요거 정도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싱글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트폴리오 싱글은 여기 포토샵의 포트폴리오 싱글 PSD를 보면 되겠죠? 열어보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싱글은 포트폴리오에서 상세로 들어오면 요 포트폴리오 하나의 상세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젝트의 제목, 설명, 사이트, 링크 있고, 여러분이 만든 사이트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URL로 갈 수 있는 링크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간략한 여기는 테스터모니얼 해가지고 간략한 후기가 있고, 여러분 거에는 대표적인 뭐 기능이나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놓으면 되겠고요. 이전 다음 프로젝트로 갈 수 있는 링크와,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이미지, 대표 이미지, 그리고 얘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단에 이렇게 나오게 하래요. 자, 지금 우리가 작성하는 건 포트폴리오 테마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수 페이지들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포트폴리오로 치면 글 포스트 하나의 양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를 작성을 해보는데 지금 어디까지는 똑같냐면 여기 버튼 있는 것까지의 스타일이 누구랑 똑같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작성한 포트폴리오와 똑같아요. 하단에 푸터까지는 동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HTML을 그대로 세이브 에즈해서 포트폴리오의 싱글이라고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HTML을 그대로 세이브 에즈해서 위 헤드와 푸터를 유지한 채 안에 본문 스타일만, 본문의 HTML 구조만 작성하면 되겠죠.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포트폴리오 싱글을 만들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싱글이라고 했으면 여기에 포트폴리오 상세 페이지니까 포트폴리오에 그냥 싱글이라고 할게요. 자, 포트폴리오 싱글이라고 해서 제목을 바꾸고 그 다음에 밑에 보겠습니다. 자, 밑에서 지금 어디까지는 똑같냐면 헤더와 그리고 푸터는 거의 동일하니까 메인 부분만 버리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메인 부분도 우리가 물결 무늬의 구름 모양의 배경은 메인에 있고 모든 내용은 컨테이너 안에 적어놨으니까 컨테이너 안에 있는 것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우죠.
본문 안에 컨테이너 지우고, 그리고 위에도 우리가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필터링 하던 기능이 살아 있어요. 이게 아니라 지금 디자인을 보면 포트폴리오 싱글은 링크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back to 포트폴리오에서 다시 목록 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있단 말이죠. 요 링크 만들게요. 이 모양은 UI 엘리먼트에서 만들었던 세컨더리의 버튼의 스타일과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링크를 하나 만들고, 내용에 구분선이 있고 필터가 있었어야 되는데 포트폴리오에서도 잘못 만들었구나. 내부 다음에 HR이 있어야 되겠고요. HR 내용에 구분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전으로 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뭐 백이라고 합시다. 하고 A 태그를 만들고, 여기에 클래스명이 누구랑 UI 엘리먼트에서 만들었던 세컨더리의 버튼이랑 똑같은 거라고요. UI 엘리먼트에서 만들었던 이 세컨더리의 btn 얘하고 똑같은 거니까 클래스명을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전 버튼으로 가는 거 글씨 포토샵에서 넣어 주었고요. 자, 이 화살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살표는 엔티티 코드로 해야 되는 거죠. 왼쪽으로 arrow, left에 ARR arrow. 엔티티 코드로 해서 back to portfolio입니다. 자, 지금 포트폴리오에 싱글 페이지를 만들었고, 내용의 구분선 하나 있고, 그 뒤에 이 링크만 단독으로 있으면 얘한테다가 위아래 여백을 주고 가운데 놓기가 힘들기 때문에 얘 부모를 하나 div 또는 패러그래프를 만들어 주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링크를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고 보니까 HR이 아까 어디에 또 있었어야 되냐면 포트폴리오 페이지도 있었어야 돼요. 포트폴리오 페이지에 가서도 내부 다음에 HR을 넣어 주시죠. 포트폴리오 페이지에서도 내부 다음에 HR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포트폴리오 HTML에도 HR을 넣어주세요. 다시 포트폴리오 싱글로 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위에 헤더 부분은 완료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부분이에요. 자, 본문 부분으로 넘어왔는데, 본문의 디자인을 보고 우리가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건, 우리가 이번에 포토샵을 보면서는 지금 그리드 시스템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드를 열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앞에 있는 게 8컬럼, 뒤에 있는 게 4컬럼을 쓰고 있어요. 부스트랩에서 컬럼이 이렇게 둘로 나뉘려면 지금 그리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 다시 꺼보면 크게 이렇게 안에 왼쪽 오른쪽 두 개로 나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스트랩에서는 얘들을 감싸는 부모한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row가 있어야 되고, row 안에 이 컬럼 두 개로 나누는 게 있어야 되겠어요.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싱글 페이지에요. row가 있고 그 안에 div가 두 개가 있다고요. 그 div들은 그냥 쓸까? 컬럼에 MD 미들 디바이스에서 8컬럼짜리와 컬럼 div의 컬럼에 MD 4컬럼짜리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되겠다고요. 부스트랩 그리드에서는 반드시 가로로 하나 이상 나열되는 거에는 부모가 row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row로 지정을 하고 div 이렇게 두 개 만들겠습니다. 확장하고,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내용을 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와 똑같은 케이스로, 지난번과 똑같은 케이스로 얘들은 이거와 이거 사이의 간격을 마진으로 떨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부스트랩의 이 컬럼은 요 사이와 요 사이, 디자인으로 설명하면 이 사이
이 사이를 마진이 아니라 패딩으로 만들어 준다고요. 부트스트랩은. 그래서 지금 내용 안에다가 디자인을 잠깐 보면 여기에 섀도우가 있고 테두리가 있고 섀도우가 있는 요 방식 있지 않습니까? 섀도우가 있고 테두리가 있는 이 방식이 어디에다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냐면 여기에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넣으면 저 사이에 틈이 벌어질래야 벌어질 수가 없다고요. 왜? 패딩으로 돼 있으니까. 보도는 어디까지 나오니까 패딩 바깥쪽에 보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 안에다가 DIB를 하나 더 만들고 거기에다가 지금 테두리와 섀도우의 스타일을 공통으로 잡아주면 지금의 이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테두리가 있고 바깥쪽으로 섀도우가 있는 이 스타일은 어디에도 있냐면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누구한테도 있습니까? 여기에도 있고 또 누구한테도 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작성한 포트폴리오 페이지에도 있어요. 포트폴리오 인덱스에서 보면 여기에도 있다고요. 여기에도 다 이런 식으로 테두리와 바깥쪽에 섀도우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명을 공통으로 하나 더 뭘 잡으려고 하냐면 섀도우라는 걸 하나 더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디자이너가 조금 더 UI 엘리먼트에서 달아줬다라고 하면 UI 엘리먼트에서 지금 내용들이 여기에다가 저 같으면은 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만들고 내용이 있으면 그게 어떤 형식으로 여기에 있는 이 섀도우의 형식으로 카피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이렇게 해서 UI 엘리먼트에다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으면 내용이 들어올 때마다 요게 있을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공통으로 스타일을 잡아 놓으면 쓰기가 편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거기까지는 안 돼 있어서 우린 UI 엘리먼트에다가 요거 하나 더 스타일을 잡고 갈게요. UI 엘리먼트 HTML을 열어 주십시오. UI 엘리먼트에서 우리가 폼까지 했고 여기다 DIB를 하나 만들고 UI 엘리먼트입니다. 섀도우라는 걸 하나 만들자고요. 섀도우라는 걸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 뭐 컨텐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게요. 자, UI 엘리먼트에다가 섀도우라는 걸 만들어 줬고 그러면 섀도우가 필요한 지금 테두리가 있고 바깥쪽에 그림자가 있는 요소한테는 클래스명 섀도우를 다 넣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CSS에 가서 우리가 공통으로 잡는 CSS를 커먼 CSS를 잡은 게 있으니까 커먼 CSS에 가서 섀도우의 스타일을 잡고 오겠습니다. CSS 폴더 안에 커먼 CSS를 볼게요. 섀도우의 스타일을 봅시다. 자, 클래스명 섀도우의 스타일은 스트로크 있고 바깥쪽으로 섀도우가 있대요. 포토샵을 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스트로크의 색깔 확인할게요. 1픽셀에 바깥쪽으로 해당 컬러로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드롭 섀도우 확인도 할게요. 드롭 섀도우는 여기에 지금 디스턴스가 없는 건 사방으로 섀도우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있어요? 예, 지금 사이즈라고 되어 있지만 사이즈는 안 넣고 블럭값만 넣어주면 지금 얘와 똑같은 형식으로 나올 거예요. 검은색에 20%랍니다. 해볼게요. 섀도우를 넣어주고 박스 섀도우를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X축 없고 Y축 없고 사방으로 5픽셀에 R, G, B, A 검은색의 몇 퍼센트? 20%래요. 이렇게 섀도우를 미리 만들어주고 시작을 하면 저 스타일로 일어나는 것에는 다 클래스명을 똑같이 섀도우를 넣어주면 되겠다고요. 나중에 이 스타일을 바꾸고 싶으면은 하나하나마다 들어가서 섀도우를 여러 군데 중복해서 넣었다고 하면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일일이 바꿔야 되지만 지금 커먼 엘리먼트의 이 부분만 바꾸면 여기에서 공통으로 스타일 잡아놓은 거는 한 방에 다 모두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효율적으로 CSS를 짜놔야 되겠다고요. 자, 섀도우를 만들었으면 다시 포트폴리오의 인덱스로 싱글로 올게요.
포트폴리오 싱글을 봅니다. 그래서 그 요소에다가 뭘 넣어주겠다고? 섀도우가 있으면 테두리가 있고 그림자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뭡니까? 포트폴리오 싱글에서 왼쪽 부분이에요. 자, 상세 부분이고 여기에는 설명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표 이미지들을 묶어줄 거와 그리고 설명은 오른쪽에 있으라고 하니까 적절하게 포토샵에선 네이밍을 어떻게 했나 볼게요. 이미지들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했니? 그냥 사이드바라고 했네요. 뭐 똑같이 하지 뭐. 대표 이미지들 사이드바라고 해서 클래스명을 넣겠습니다. 대표적인 그냥 이미지들이라고요. 대표적인 포트폴리오의 이미지들, 프로젝트의 이미지들이라고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옆에는 사이드바라고 해서 프로젝트 인포라고 합시다. 프로젝트의 인포라고 만들게요. 아 이건 오른쪽에 있는 거지? 여다 만들 게 아니군요. 이미지들이라고 만들고 내 컬럼 안에는 div의 클래스명이 프로젝트의 info라고 해서 만들죠. 그리고 얘가 테두리가 있고 섀도우가 있는 걸 구현을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 용도로 뭐를 만들었어요? 섀도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섀도우. 자, 대표적인 이미지들을 나오게 하는데 이미지가 지금 디자인을 보면 여기 이미지 있고요.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에 간략한 설명도 있으래. 이렇게 설명 나올 자리도 있고 해야 되니까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섀도우가 나와 있는 게 두 개가 있네요. 여기 두 번째 컬럼 안에 그러니까 8개 쓰는 거 안에 얘를 이미지스라고 하면 안 되겠네. 이미지라고 할게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 안에는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이미지가 있고 둘 다 똑같은 컨셉이에요. 이 안에는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쓰기 딱 좋은 태그가 뭐가 있냐면 지금 이 div도 그렇고 태그를 바꿀게요. 피규어로 바꾸겠습니다. 피규어로 바꾸고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은 태그 중에 뭐를 쓰는 게 좋냐면 피규어 캡션 피규어에 캡션이 이렇게 쓰던가 캡션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타이틀은 몇 가지 썼었니? H 한 4 정도로 쓰고 디자인에서 우리가 UI 엘리먼트에서 지금 나오는 제목과 똑같은 클래스명을 뭘 썼었나 확인을 해볼게요. 포토샵에 가보면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14에 소스 산스 프로의 14 UI 엘리먼트에 가서 커먼에 가서 타이틀에서 우리가 만들어 놨던 것 중에 있나 볼게요. 소스 산스 프로의 14에 대문자는 아니잖아. 잠깐만요. 대문자는 아니면 없네요. 그러면 그냥 설명으로 해서 p 태그로 가도 되겠다. 다시 싱글로 가서 그냥 설명해서 p 태그로 가도 되겠어요. 캡션 안에 p 태그 만들고 그 안에 어디 갔니? 포트폴리오의 싱글에 가서 내용 가져올게요. 랜딩 페이지 해서 글씨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지에 그냥 설명이라고 해도 돼요. 이미지에 어차피 우리가 글을 등록하고 그 글의 설명이 나오게 할 거니까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만들겠습니다. 여긴 이미지가 나오면 되는 거고, 요 구조로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피겨. 지금 캡션에 대한 지금 마우스 살짝 올려보니까 캡션의 부모로는 누가 있어야 된답니까?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 부모에서 테이블이 있다면 그 테이블을 대표하는 설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지에도 쓸 수 있거든요. 자, 피겨라는 걸 HTML5에서 피겨 태그의 사용법을 좀 확인 좀 하고 올게요. HTML5 W3 schools 피겨 이게 지금 스펠링이 영 이상한 것 같아서 확인 좀 해보려고. 네, 피겨 맞죠? A가 영 어색해 보였어요. 지금 보면 피겨라고 하고 이미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지에 대한 설명은 피그의 캡션 요것도 이상해서 지금 확인을 했어요. 피그의 캡션이란 태그로 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마우스 올렸을 때 지금 얘가 설명했던 건 만약에 이게 테이블이었다면 얘가 적당하게 쓴 건데 지금 태그를 잘못 썼습니다. 아까 div로 이렇게 되어 있던 녀석을 이렇게 div로 되어 있던 녀석을 얘가 의미에 맞게끔 제대로 하려면 이거 좀 다시 쓸게요. 자, 이게 뭐로 바뀌는 게 좋겠다고요? 피겨로 바뀌는 게 좋겠고요. 이미지에 대한 설명, 이미지 있고 이미지에 대한 설명은 피그의 캡션으로 해주면 베스트로 작성한 게 되겠습니다. 패러그래프 안에 이미지에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쓸게요. 이게 HTML5에서 새로 들어온 태그들이고 태그의 쓰임새에 맞춰서 피겨라는 걸 만들고 피그의 캡션해서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정확하게 해줬어요. 그냥 우리가 p 태그나 제목을 넣어주면 그게 이미지에 대한 설명인지 우리는 태그를 보고 알 수 있지만 이걸 해석해서 브라우저에서 보여주고 이걸 해석해서 인덱싱을 해가는 검색 엔진들의 그 로봇들이 이 페이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다고요. 더 이해를 잘 하라고 이렇게 태그를 주었습니다. 이미지 넣을게요. 이미지 폴더에 가보면 이 대표 이미지를 저장한 적이 없군요. 포토샵에 가서 저장 좀 하겠습니다. 포토샵에 갈게요. 컨트롤 클릭 해서 해당 요소 찾으시고 저장하죠.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액션을 그냥 돌리고 있습니다. JPG로 해서 80 정도에 맞추고 80 정도에 맞추고 세이브 저장하지요. 싱글 페이지의 대표 이미지니까 포트폴리오의 프로젝트 이미지 01번이라고 저장할게요. 두 번째는 02번이라고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 이미지를 저장을 해주시고 저장한 이미지 불러오시죠. 설명도 넣어주고 같은 식으로 밑에도 넣어주십시오. 어차피 연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숫자만 바꾸면 되겠지. 그래서 피겨라는 태그를 쓰고 그 피겨의 캡션이라고 해서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태그를 작성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왼쪽 부분이 완료가 된 거고요. 컬럼 8개 안에 이렇게 2개 작성을 해줬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오른쪽 부분 볼게요. 컬 MD4 안에 오른쪽입니다. 설명 부분이고 설명 부분을 보면 어때 볼게요. 제목, 설명, 링크, 내용의 구분선 있는데 우리가 내용의 구분선은 이전에 HR이라는 걸 여기에서 썼었는데 그 HR이랑 얘의 내용 구분선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얘를 구분할 용도로 클래스명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제목 설명해서 넣어보죠. 포토샵을 보고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H2로 하고 얘 스타일을 보고 UI 엘리먼트에서 잡은 누구랑 똑같은지 클래스명을 확인해서 넣겠습니다. 비터 레귤러 18의 레귤러군요. 18의 레귤러가 UI 엘리먼트에서 잡은 적이 있었나 보죠. 18의 레귤러가 제목들은 다 레귤러라고 지정을 했었고 18이 누굽니까? 클래스명 헤딩 4예요. 그죠? 헤딩 4로 지정을 해놨었으니까 걔를 쓰도록 하죠. 여기 그러면 싱글에 오셔서 얘 클래스명이 뭐라고? 헤딩 4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작성을 합니다. 포토샵에서 내용 넣을 거고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패러그래프는 어떤 게 들어와야 되냐면 우리가 워드프레스로 지금 얘들을 테마 작업을 할 거고 테마 작업을 할 때는 이 프로젝트를 등록하면서 설명 넣은 게 여기에 나오게 할 거예요. 간략한 설명이라고 해서 넣으면 여기에 나오게 할 거고 그 설명이 만약에 패러그래프로 2개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여기에 나오는 식으로 짜줘야 됩니다. 그래서 패러그래프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 내용이 더 있으면 그렇게 더 나올 수 있는 구조로 짠다라고 하면 이거를 div가 아니라 패러그래프가 아니라 여기에 프로젝트의 간략한 설명이라고 해서 brief info 라는 걸 만들고 그 안에 패러그래프가 있는 식으로 해주겠습니다. 지금 HTML.에서 계속 염두에 둬야 될 건 얘를 나중에 테마 작업할 때 이 내용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근데 테마 작업까지 안 가봤으니까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얘를 이제 이렇게 해놓고 테마 작업할 때 여기에 어떤 식으로 내용이 들어오는지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자, 패러그래프를 만들고 그 안에 내용 가져오죠. 더미 텍스트군요. 더미 텍스트 넣어주십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브리프 인포에는 이 밑에 또 뭐가 들어올 수 있어야 되냐면 얘랑은 별개로 밑에 링크 여기다 링크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테마를 등록할 때 링크는 별도로 등록하고 그 별도로 등록한 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면 글은 여기 안에 들어오게 할 거고 링크는 여기 안에 들어오게 하겠다고요. 잠깐만요. 좀 다시 볼게요. 그냥 밑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 링크가 여기 가운데 있게 하려면 얘도 패러그래프 안에 프로젝트의 링크라는 걸 하나 만들고 프로젝트의 URL이라고 합시다. URL이라고 하고 그 안에 A 태그가 있는데 이 A 태그의 형식이 UI 엘리먼트에서 똑같나? 그냥 링크군요. 그냥 링크. 포토샵에서 내용 카피해 오시고 비지트 사이트 오른쪽에 화살표 오른쪽에 에로우 이렇게 해줘야 워드프레스에서 테마를 만들 때 여기에 간략 설명과 링크를 넣을 칸을 만들 거고 거기에 입력한 게 PHP 구문을 이용해서 여기에 나오도록 이따가 작업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안에 넣어버리면 링크가 나오는 테마를 작성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자, 아까 설명 프로젝트의 제목 프로젝트의 타이틀이 여기에 들어온다 라고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내용의 구분선이 있어요. 내용의 구분선이 기존에 우리가 HR이라고 해서 내용의 구분선을 썼는데 이래버리면 우리가 얘와 똑같은 스타일로 나와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랑 똑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 두 줄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저걸 구분할 수 있는 클래스명을 넣자고요. 여기에다가 더블 HR이라고 해서 넣을게요. 그러면 이 WHR에는 공통적으로 선이 두 개 나오게끔 스타일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 열고 닫는 태그니까 슬래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테스트모니얼에서 후기가 있어요. 후기에 대한 설명과 후기를 등록한 사람을 별도로 우리가 테마에서 입력칸을 만들어서 등록되고 그 등록된 값이 여기에 들어오게끔 할 거니까 얘들도 둘 다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얘도 div로 만들죠. 리뷰 후기라고 할게요. 후기 안에 패러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스팬 태그 해서 쓴 사람의 이름을 넣겠습니다. 인용문이니까 얘도 태그를 정확하게 쓴다라고 하면 블럭컷을 쓰는 게 좋겠어요. 인용문이라고요. 그 사람의 인용문을 가져오는 거니까 태그를 블럭컷을 쓸게요. 작성합니다. 블럭컷 안에 포토샵에서 참조해서 내용 넣어주고 이걸 쓴 사람 스팬 태그로 구분을 했고요. 김아무개라고 해서 존 더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십니다. 자, 리뷰가 이렇게 나오게끔 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설명 부분이 끝났나요? 리뷰까지. 밑에 HR이 있고 이전 프로젝트 다음 프로젝트가 있군요. 그러면 HR 아까 내용의 구분선 더블 만든 거 들어오고 그 밑에 링크 좌우에 링크가 있어야 되는데 링크가 지금 보면 이렇게 양쪽 끝에 있다고요. 너도 되어 있으면 얘를 감싸는 부모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링크 두 개를 만드셔야 얘들을 가로배열하기도 편하고 양쪽으로 링크를 배치하기도 편해요. div를 하나 만들고 프로젝트의 이전 다음 해서 내비게이션이라고 할게요. 링크 두 개를 만드는데 이 링크가 우리가 UI 엘리먼트에 작성했던 세컨더리의 버튼의 스타일과 똑같다고요. 세컨더리의 버튼의 스타일과 똑같으니까 그대로 카피해서 쓰렵니다. 이렇게 해서 쓸게요. PREB 프리비어스 페이지였나? 프로젝트였군요. 그래서 화살표는 엔티티 코드로 left ARR 넣어주시고 얘는 next죠. next project ampersand right arrow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어디까지 된 겁니까? 여기까지 됐고 이제 밑에 부분 볼게요. 자, 밑에 부분은 푸터에다가 작성하는 거 아니고 지금 보면 얘가 메인의 배경이고 얘는 아래쪽에다가 넣어야 되겠네. 그쵸? 푸터 바로 위에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가 우리가 메인에다가 백그라운드를 넣은 부분이고 그 밑에 relative entry라고 해서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만들어 볼게요. 이 리스트는 어디에서 만든 거랑 똑같습니까? 포트폴리오 페이지 또는 인덱스 페이지에 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우스를 올리면 링크 나오고 갈 수 있는 거 나오는 거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메인에다가 여기에다가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메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디자인 좀 다시 볼게요. 푸터 바로 위에다가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테마 작업할 때 이 모든 글이 이 모양대로 나오게 하려면 싱글이라는 PHP를 따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메인 안에 바깥쪽에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div 만들고 related
프로젝트라고 하고 그 안에 제목 있고 리스트는 어디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프로젝트의 리스트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걸 이제 카피해 올 겁니다. 자, H3의 스타일은 UI 엘리먼트에서 잡았던 클래스명 누구랑 일치하는지 또 확인을 해보죠. 레귤러의 14 커먼에 가서 다시 보죠. 레귤러의 14가 그리고 대문자 헤딩 6군요. 이 클래스명에 잡은 거랑 똑같은 거니까 얘를 카피해서 쓰겠습니다. 요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클래스명을 이렇게 해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가 누가 똑같다고요? 포트폴리오에서 작성했던 인덱스에 작성했던 리스트와 똑같다라고 하니까 그 리스트를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했던 리스트랑 똑같으니까 포트폴리오에서 카피를 해올게요. 여기에서 보면 이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로우라고 되어 있던 여기에서 잡았던 거랑 똑같은 스타일입니다.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리스트를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포트폴리오 HTML에서 카피하고 있어요. 되셨습니까? 그거를 어디에다가 지금 포트폴리오 싱글에 이 H3 다음에다가 넣을게요. 넣어주시고 여기에서는 이 포트폴리오라는 걸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포트폴리오 related portfolio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솔팅이 될 필요가 없으니까 뭐가 필요 없습니까? 아이템이나 모바일이 필요가 없어요. 안에 구조는 다 똑같으니까 3개만 남기고 지울게요. 디자인에서도 3개만 보여주고 있으니까 3개만 남기고 지워주세요. 아이템의 웹사이트니 이런 솔팅 안 돼도 되니까 지울게요. 이렇게 해서 해주십니다. 됐습니까? 자, 온 김에 뭐를 할 거냐면 지금 얘들마다 디자인을 보면 테두리가 있고 바깥쪽에 섀도우가 있어요. 테두리가 있고 바깥쪽에 섀도우가 있는 건 우리가 아까 클래스명을 뭘 넣어놨냐면 섀도우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컨텐츠에다가 우리가 섀도우를 넣을 생각이었으니까 컨텐츠에다가 섀도우라는 클래스명을 다 넣어주세요. 안에 내용 열고 컨텐츠에다가 섀도우를 모두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섀도우가 있어야 바깥쪽에 테두리가 있고 섀도우가 바깥쪽으로 아까 블럭값 5픽셀짜리 검은색의 20%짜리가 나올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싱글 페이지를 완료한 거 맞나? 네, 완료를 했습니다.